37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공업진흥과 경제적 구국운동의 수다 5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경제발전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반공년과 국채보상운동의 실시 배경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상권 수호 노력, 근대적 기업 육성, 반공룡 실시, 국채보상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42쪽입니다. 상공업 진흥과 경제적 구국운동에 힘쓰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요로 들어온 차관 1,300만 원은 당시 대한제국의 세출 예산 총액의 약 131%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1910년대 초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의 한 달 급료가 약 20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1,300만 원은 노동자 약 65만 명의 한 달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했죠.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빌린 이 빚, 국가 간의 채무, 차관을 갚자라는 경제적 구국운동을 벌여요. 이게 바로 국채보상금 모집 금액표에서 나온 것처럼 1907년에 전개한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 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먼저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1882년 이목을 난 이후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밖에서 활동하게 되죠. 내지 통상권은 허용됐습니까? 청과 일본 상인들이 한성에 상점을 두고 상권을 확대했죠. 이들은 수입품 외에도 시전 상인이 취급하던 목면이나 명태 등도 판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이 침탈되고 위축됐죠. 중개무역으로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객주 등의 상권은 위축이 돼버렸고, 객주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외국 상인들이 조선 소비자들과 직거래해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 상인들은 당연히 이익거리가 줄어드니까 몰락하게 되는 거죠. 외국 상인의 침탈에 대응하고자 이제 객주를 비롯한 조선 상인들은 상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상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상회사의 대표적인 예가 대동상해, 장통상해입니다. 이를 세워서 외국 자원과 경쟁을 했죠. 경강상해는 일본인들이 세국 운반을 독점하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증기선도 구입하고, 개성상해는 수출입 유통에 참여해서 한성 이북, 서울 이북 지방의 상권을 유지하는 데 노력했다. 이런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로 조선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외국 상인의 점포 철수를 요구하며 철시를 단행했어요. 왼쪽 날개글. 시장 가게 등이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을 철수한다. 시장에서 철수한다. 철시라고 하는 거죠. 당시 쌀가게를 제외한 유기전, 술집, 음식점 등 거의 모든 상점이 이렇게 동맹철시에 동참했죠. 그러나 이러한 저항운동은 조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과 청일 양국의 거업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시전 상인들은 독립협회와 더불어 1898년에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요. 서울의 시전 상인들 조합 조직인데, 한국중앙총상회는 외국 상인의 국내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한국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려고 이게 동맹철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역사 다하기 상회사 설립입니다. 상회사 관해선 내용의 관어 방식의 회사였다. 지방에 세금을 매기던 관행을 막고 회사를 매개로 지방 제재에 충당되는 상업세를 중앙으로 옮기고 상회사가 상권을 장악하도록 지원했다. 한편 개항 이후 외국 자본에 국내 생산 구조와 상업 분야가 흔들리자 국내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해서 유기준이 한성순보에 회사설을 기고해 근대적 회사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3쪽에 근대적 기업의 육성. 외국 자본의 침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1890년대 중반 이후에 상인층과 전현직 관료들이 근대적 기업을 세워 열강한 경제 침략에 맞섰습니다. 대체로 관료 출신 자본가들이 은행, 해운, 철도 등 비교적 많은 자본이 필요한 분야의 회사 설립을 주도했어요. 이 1890년대 중반 이후 때가 어떤 개혁 때죠?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통해 식산흥업 정책을 전개할 때죠.
조선은행이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한국 최초의 근대은행. 전현직 관료들이 주식을 공모해서. 개항 이후에는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 들여온 일본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상권을 넓혀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을 세워 한국 상인들과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 이제 조선은행. 그 다음에 민간은행이 한성은행하고 앞서 도입 부분에서 봤던 대한천일은행. 이 세워져 조세금 수납이나 한국 상인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 밖에도 외국 무역의 확대로 성장한 해운업에서는 대한협동우선회사, 인천우선회사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가 만들어졌고 국내 기업인들은 철도회사를 세워서 철도 부속권을 일제가 가져가니까 이거에 대항하기로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민간인들에 의해서 근대적 회사가 세워졌죠. 한성에서 종로 직조사, 직물 제조 기계를 들여왔어요. 한성 제직회사, 근대적 직기로 생산량을 늘려갔다. 그죠?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금융 지원 또는 관세 장벽 등의 보호 장치가 없었죠. 이게 참 문제죠. 정부가 이런 거 지원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면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웠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업 분야에서도 마포 미상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세워졌다. 상업회사들은 대체로 조선후기 도고의 연장이었다. 독점적 도매상인 집단,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업 자본가들 도고라고 했죠. 대한제국 황실이 특정 도고에게 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특정 물품 독점적인 영업권을 줍니다. 이걸 확보하는 대가로 황실 재정 기관인 내장원에다가 비자금을 주고 영업세를 바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상업회사들이 운영을 했다. 대한제국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으로 회사 설립이 활발해졌다. 개항 이후 이 여러 제약 조건에도 근대적 산업 자본이 성장해 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외국 자본의 침투와 정부 지원 정책의 부족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만. 그 다음에 이제 반공령 실시. 개항 이후 조선에 들여온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사들이면서 조선의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죠. 흉년으로 국내에서 곡물이 부족해졌다.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그래서 이 상황이 이모군란을 불러일으켰고 지방관들은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정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반공령을 내려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했으나 일본의 항의로 번번이 해제되고 무력화됐다 이거죠. 이 중 1889년과 90년에 바로 함경도하고 황해도에서 내린 반공령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함경도 관차사 조병식, 그 조병과 조병식 아닙니까? 병가병 병식이, 병식이 동생 병갑이. 함경도 관차사 조병식, 2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알리고 반공령을 시행을 했다 이거죠. 반공령을 시행했던 이제 조병식은 보수적인 관료였어요.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관료이기도 했는데 반공령 시행에서 했던 관리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나온 거죠. 그러나 일본은 통고받은 날로부터 수출 금지 일자까지 1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공령의 취소를 요구했죠. 오히려 일본은 반공령으로 자국 상인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죠. 배상금으로 12만 원 지불했다. 그 다음에 이후 반공령을 내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곡물 구매층인 도시 빈민이나 농촌 임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게 반공령 실패로 1894년에 뭐가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지, 이 상황이. 곡물 가격 폭등이요. 아시겠죠?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반공령 실시했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죠. 내용 정리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44쪽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145쪽까지 하는데
국채보상운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907년에 일본은 통감부를 1905년 설치 이후에 한국의 식민 지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 정리 사업 1905년 추진하고 정부 부채 정리, 대한제국 부채를 정리해주겠다, 수리 토목공사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도록 강요했어요.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국가 간의 채무, 이거를 차관이라고 하잖아요. 정부 차관과 민관 차관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들여왔어요. 이 차관이 빚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경찰기구를 확장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됐어요. 그 예가 대한제국은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죠. 차관 도입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심화되자 일부 지식인들, 바로 애국계몽 운동을 하던 지식인들이 일본에 진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서 1907년에 김광재, 서상돈 등의 제의로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됩니다.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운동은 국민이 성금을 모아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전국민적인 모금운동으로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각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서울 한성에서는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이 돼요. 전국에 약 20여 개의 국채보상운동단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농민, 상인, 학생, 지식인뿐만 아니라 부녀자, 승려, 어린이에 이르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죠.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음주를 저지했고 여자들은 생활비를 절약하고 비녀와 반지 등을 팔아 성금을 냈죠. 국채담보금 영수증 있잖아요. 국채보상을 위해서 100원을 기부했다는 내용. 100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당시에. 일본 유학생과 국외 동포들도 성금을 보내왔고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들도 금연을 하면서 동참을 했다. 그 애가 단기간 만에 19만 원의 성금을 모았죠. 일본 통감부가 이걸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이 통감부죠.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 통감부는 운동을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선생을, 사장 양기탁을 이 국채보상운동 성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구속했죠. 탄압을 가합니다. 결국 양기탁 선생이 풀려나요. 무죄가 증명이 돼가지고. 이후 국채보상운동은 중단이 되고 모금된 돈은요. 대한민립대학 설립은 1920년대에 우리 민족 자본으로 우리의 대학을 세우자라는 운동이 전개돼요. 일본이 고등교육기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자금으로 이제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반영이 된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기금으로 전달되었다는 그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2015 교육과정에 이제 반영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에 만난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자 98년 전개된 1998년 활발히 전개됐던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가 있죠. 국채 1300만 원 대한민국의 신고에 갑자.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람들은 돌반지, 결혼반지, 기념 메달 등 수집 창구에 가져옵니다. 경향신문에 98년 1월 12일자. 해설을 보면요.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보면 일본의 진빚을 온 국민의 힘으로 갚아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이처럼 1907년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국권 지탈에 맞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 경제적 구국운동이었죠. 그로부터 이제 100여 년 후, 90년 후에요. 우리나라에서는 97년에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 때.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IMF로부터 긴급하게 구제금융 자금을 얻어서 빚을 갚았어요. 단기 외채를. 근데 이제 IMF로부터 빌린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IMF가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 열려서 금을 모아서 달러로 바꿔서 이제 IMF로부터 빌린 돈을 갚자라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자는 전국민적 구호운동이 일어나요. 90년으로 다시. 이런 이제 노력으로 2001년에 김대중 정부가
IMF로 빌린 돈을 조기 상환하면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나라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죠.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국채보상운동의 목표, 전개, 성격. 그다음 교과서 145쪽에 경제적 권리를 소화하기 위한 노력. 자료 1번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상점문을 닫고 이렇게 노력하고 독립협회와 같이 철시, 동맹 철시도 맞섰고 사이가 폭등을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 철시죠. 철시, 동맹 철시. 이건 조선정부의 노력은 뭐겠어요? 반공령이죠, 반공령. 두 번째, 세 번째, 국채보상 기성에 나옵니다. 무슨 운동? 국채보상 운동이죠.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한 국채보상 운동이 1907년. 그러면 자료 1번부터 3번에 나타난 각 계층의 활동 내용을 말해보면요. 시전 상인들은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에 저항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어 철시를 단행했고 정부는 곡물 수출 금지령 반공령을 내렸죠. 국채보상 기성회 등 애국계몽운동 나치 등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다. 다음 중 한 계층을 선택하여 당시 조선의 경제적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죠. 저희는 한성에 있는 시전 상인들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의 각 도시에까지 외국 상인들이 점포를 여는 일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지에 있는 상점을 사서 점포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땅까지 사들인다고 합니다. 지난 1882년 정부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은 후 공식적으로 외국 상인들이 한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까지 들어와서 상점을 사고 땅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규정에도 없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상점을 조사해야 합니다. 발견된 즉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상인들이 살고 우리나라의 상업이 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들 모두는 우리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종 상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토종 상업자분들이 외래 자본에 맞서서 상권을 지키겠다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스스로 매듭짓기. 1번에 들어갈 말은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 2번은 화폐정리사업이고요. 3번은 국채보상운동이 들어가면 되겠죠. 확인학습 1번에 상회사, 2번 반공령, 3-1번은 맞죠. 3-2번은 한성에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조직된 것까지 맞는데 성공은 못했죠. 일제 통감부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X가 됩니다. 55차시 학습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부산, 원산, 인천에는 외국인과의 무역을 허용한 계양장 또는 이제 거류지가 형성됐죠. 1905년 백동화 엽전 등을 제1번 제1은행을 새화폐로 바꾸게 한 정책은 화폐정리 사업이 되겠죠. 1번은 상회사가 되겠고요. 2번은 바로 뭡니까?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면 반공령이 되겠고요. 4번은 국채보상운동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료학습 1번에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 식사능력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설립이 활발해졌던 거죠. 그 다음 2번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됐고 한성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이렇게 조직이 됐죠. 들어갈 내용은 국채보상기성회입니다. 뒷면 이제 형성평가입니다. 시전상인들은 황실 재정기관인 내자원 조직 아니죠. 내자원 조직하는 거는 시전상인들이 조직하는 게 아니죠.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반공령을 내렸냐? 아니죠. 조선이 일본에 수출되는 그 곡물 수출을 막은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잘못된 진술이고. 2번 다음과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대한매일신보에 나온 국채보상운동이죠. 독립협회의
지원 없었죠. 독립협회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국제보상운동 하지 않았어요.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했죠. 틀렸고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경제국운동은 맞죠. 3번이 답이고 국산품 사용하자는 운동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에요. 평양에서 시작된 조만식 선생이 시작한 물산장려운동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고위관료와 부호들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소극적이었죠, 거의. 친일파들은 아예 참여도 안 하고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이 5번 잘못된 진술이다. 항상 서민들이 주로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살리겠다.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죠. 3번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전개된 움직임으로 적절한 것. 1883년 한성순보에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구나. 대동산의 장통회사 상해사 설립. 민족자본을 토대로 한 근대적에서 설립.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전개된 움직임. 우리 상권을 지키지 자본을 수용하자. 그래서 답은 1번. 1번 금융기관에 대항하여 정부가 정부는 조선은행 만들었죠. 한성은행은 민間자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광산 산림 분야에서 이권 되찾지 못했죠. 이권을 다 뺏겼어요. 아관 파천 이후에 최혜국 대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래서 리을 진술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이 바뀌어서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근대음물의 유입으로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